우리 지난번에 무리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무리수 개념만 좀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는 안 써도 되고 그냥 이제 무리수 개념이 뭐였는지만 좀 봐줄 거예요. 유리수에서 그 유리수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지난 시간에 등원한 학생들은 아마 이게 번역이 오류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비수라에서 비를 갖고 있는 수, 즉 비라는 거는 이제 비율로 표현할 수 있거든. 2분의 1 이런 식으로 1대 2를 2분의 1로 표현하듯이 이렇게 비율을 갖는 수,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원래 유비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들여오는 과정에서 번역의 오류가 돼서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를 갖는 수라고 하면은 무리수는 없을 무자를 사용한 거예요. 비가 없는 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이제 무리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리수의 뜻은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분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무리수들은. 유리수가 아닌 수가 첫 번째 뜻이었고, 두 번째, 너희 2학년 1학기 때, 즉 이번 중간고사 때 순환소수 단원 배웠었을 거예요. 그 순환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일정한 배열이 아니라 이제 뒤죽박죽, 원주율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리수라고 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무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원주율, 파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는 루트라는 이 근호 있죠. 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수, 그것을 바로 또 무리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무리수들은 어쨌든 수야. 이것도 유리수도 수고 무리수도 수예요. 우리가 유리수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직선이라고 해서 이 수를 나타내는 직선에는 유리수의 자리도 있고 무리수의 자리도 있고 이렇게 유리수랑 무리수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형태. 그러면 이 무리수도 어딘가에, 수직선 위에 어딘가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 루트 2 이런 걸 표현할 때 수직선 위에 어딘가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무리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이제 찍었었어요. 선생님 아무거나 무리수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볼게. 어떻게 나타냈었는지. 자, 무리수 중에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같이 생각은 해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루트 5가 있어요. 이 루트 5라는 수를 수직선 위에 찍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너희가 직접 이걸 그릴 필요는 없고 문제에 이런 게 그려져 있으면 그 값만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루트 5를 볼게요. 선생님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어떠한 그런 수직선을 하나 올려놓을 거고요. 이 원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0을 기준수로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원점에 찍혀져 있는 빗변의 끝에 원점이 찍혀지도록 어떤 직각삼각형 하나를 생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루트 5를 저 빗변의 길이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5가 될 거거든. 선생님 표현해 볼게. 여기 아래쪽 밑변의 길이를 2라고 두고요. 그 다음 이 높이를 1이라고 놨어. 그럼 얘들아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2가 되고 이만큼 길이가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저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지 봅시다. 너희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나요? 여기다 쓸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나요? 고은아, 피타고라스 정리 뭐야? 빗변 제곱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과 맞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빗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그게 뭐랑 똑같냐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와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얘들아 그럼 이걸 써서 우리 저 빗변의 길이 구하자. 저 빗변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 두 변 제곱해서 더해봐. 2예요. 한 변이. 제곱하면 얼마예요? 4고 1 제곱하면 얼마예요? 1이지. 더하면 뭐가 돼? 5.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5야. 그럼 빗변의 길이 뭘까요? 그치? 빗변의 길이는 원래 제곱해서 5가 되는 5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는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5 이렇게 해서 빗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빗변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찾아냈고 선생님 루트 5 표현하기로 했지? 그래서 일부러 이 빗변의 길이를 루트 5로 만든 거야. 얘들아 그리고 저 기준수가 어떤 선생님이 시계로 예를 들었는데 그 시계바늘의 그 움직이는 그 중앙이라고 생각하라 했어요. 이게 이제 시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의 중심 같은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계바늘 즉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콕 찍은 다음에 빙글빙글 돌리면 원이 만들어지겠지. 그 원이 만들어지면서 수직선에 닿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중심을 찍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을 건데 여기 원을 그리다가 여기 콕 찍은 이 부분을 바로 무리수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이렇게 쭉 왼쪽으로 그리다가 여기 콕 찍은 이 부분을 바로 무리수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리수로 나타낼게요. 오른쪽에 찍힌 요 점 한번 우리가 무리수로 표현할게요. 여기 기준이 0이었죠. 일단 0에서 얼마나 간 거야 이 핑크색 점? 길이 얼마나 간 걸까? 2 아니에요. 잘 보세요. 2 아니에요. 얼마나 간 거냐면 정확히 말해야지. 5만큼 갔어요. 이 반지름 길이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이 반지름 길이만큼? 반지름 길이 지금 얼마로 표현했어요? 루트 5로 표현했으니까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럼 0에서 루트 5만큼 커졌을까요? 작았을까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커졌겠지. 0에서 루트 5만큼 커지면 0 더하기 루트 5, 즉 이렇게 루트 5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저 왼쪽 점은 어때요? 이 왼쪽 점은 0에서 시작해서 줄어들었는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아졌는데 얼마나 작아졌냐면 이것도 반지름 길이인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0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작아졌으니까 0 빼기 루트 5, 즉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루트 5를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저런 식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고 원의 반지름을 적용해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시계바늘 움직이듯이 움직이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였어요. 자, 그럼 너네가 진짜 이걸 해봐야 돼, 직접. 33쪽으로 오세요. 33쪽으로 와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1번 먼저 해보세요.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 빗변의 길이,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기준수,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기준수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떨어졌냐 왼쪽으로 떨어졌냐, 이거 세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혜린이 다 했어요? 잠깐만 윤호 못 풀고 있는 거야? 4번이요. 아 벌써 다 했어요? 아니 여기 4번. 아 1번 다 했어? 네. 2번 3번 계속 풀고 있었어? 그거 아니에요? 계속. 아 1번만 1번만 아니요. 아 먼저 근데 막 해도 상관은 없어. 다 쉽게 잘 되면. 일단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 길이 구해야 돼요. 보은아 빗변 길이 혹시 구했어? 네. 얼마 나와? 발이요. 루트 8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 직각삼각형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죠. 모는 두 칸 이렇게 된 거 보일 거예요. 그럼 2랑 2고 얘네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 길이의 제곱이 나와요. 2의 제곱이 4고요. 2의 제곱이 4니까 더하면 8이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8이면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8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우리 빗변 길이 체크 됐고요. 두 번째로 얘들아 기준수를 체크해야 돼. 원의 중심이 될 기준이 어딘지 체크해야 되고 이건 선생님 말했어. 이 빗변이 바늘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밑에 빗변 끝에 수직선에 찍힌 점 있죠. 저놈이 기준이 되는 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빗변의 끝에 무슨 점이 찍혀 있나 보자. A라는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수는 뭐가 되냐면 4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 4가 바로 기준이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떨어졌는지 오른쪽으로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 이 원의 반지름을 어디로 움직였냐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서 떨궜어요. 그럼 여기 떨궜을 때 생기는 이 점을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거지. 이 점이 바로 점 P가 되고요. 그럼 이 점 P에 대응하는 수 찾는 법은 이거였었어요. 기준이 되는 수를 쓰고 이 기준이 되는 수로부터 오른쪽으로 갔으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떨어졌으면 플러스 빗변의 길이고 왼쪽으로 떨어졌으면 작아졌으니까 빼기 빗변의 길이인 거지. 이 길이도 루트 8인데 그러면 4에서 루트 8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루트 8만큼 작아져야 돼요. 즉 4 마이너스 루트 8이 바로 점 P에 대응하는 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A와 B 값 찾아서 우리가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A는 이 앞에 있는 유리수니까 A 값은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있고 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되니까 바로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와 8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올려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각형 유형 한번 가봅시다. 사각형 바로 밑에밖에 없네? 왜 뒤에 더 없나? 여기 뒤에 선생님이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 사각형 부분 하나 해보고 프린트로 뭐 여기 다 붙이긴 할 거예요. 36쪽에 6번 해보세요. 이 36쪽에 6번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냐 그걸 보시면 좀 애매해요. 모는 칸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대신 뭐가 나와 있냐면 사각형들의 이제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로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게 바로 빗변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떨궈야 돼요. 한 변의 길이를 이제 넓이를 사용해서 구해줘야 합니다. 혜린아, 너 저번에 결석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아, 이거 쉬워요? 이게 쉬워? 되게 의외다. 유는 어때요? 맞네. 아, 그래요? 3학년 과정이라 더 어려워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지면 이걸로 한 변의 길이 어떻게 만드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둬볼게요. 이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럼 만약에 넓이가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x제곱이 a니까 이 x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근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양수 a는 제곱근이 두 개 있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런데 이제 변의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즉 넓이에다가 양의 제곱근으로 나타내면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 그럼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얘 넓이가 17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넓이가 5라고 했으니까 루트 5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빗변의 길이가 아닌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해줄 거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기준이 되는 수를 체크하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빗변 끝에 찍힌 점을 체크하라고 했고, 여기는 빗변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한 변이죠.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찍혀있는 요 점이 바로 기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 마이너스 4에 찍혀있으니까 이 PQ에 대한 기준수는 마이너스 4고, 오른쪽 정사각형에서는 꼭지점이 찍혀있는 부분이 플러스 4니까 이 RS에서 사용할 기준수는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떨구고 왼쪽으로 떨구고 하는 거는 더하냐 빼냐 요 차이였어. 그럼 P라는 요 점은요 어때요? 기준수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갔지. 왼쪽으로 루트 17만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17만큼 작아져. 즉 마이너스 4 빼기 루트 17이 되고요. 이 Q라는 놈은 기준수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얼마나 갔냐면 루트 17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R이라는 수는요 기준수가 4고요 4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줘요. 변의 길이 루트 5.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S에 대응하는 수는 기준수가 4고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4 플러스 루트 5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PQRS를 다 나타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 건데,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개 있다. 1번하고 2번. 자, PQR 이 3, 4, 5번은 여기 써놓은 거를 참고해서 찾아봤을 때 틀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2번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너네 수직선에서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아무 숫자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7이 있고 플러스 4가 있어요. 마이너스 7에 대응하는 점, 플러스 4에 대응하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하니? 이거 되게 쉽지? 뭐예요? 마이너스 7에서 원점까지가 7칸, 원점에서 4까지가 4칸이니까 더해서 11칸이지. 길이가 11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를 구하는 더 쉬운 방법은 원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큰 값에서요, 작은 값을, 이게 큰 값이고 작은 값이죠? 빼기만 하면 바로 그 길이가 나옵니다.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에 대응하는 수를 빼주면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문제 1번에서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A가 여기 있고요. P가 여기 있어요. 빼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 길이는
이 한 변의 길이 루트 17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EF도 루트 5가 그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이제 이 다음 단원에 이 문제가 또 등장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PQ라는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거. 만약에 PQ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Q가 오른쪽 점이고 P가 왼쪽 점이니까 Q에서 P를 빼주시면 돼요. Q에서 P를. 아직 빼는 거 계산 방법 배우진 않았어요. Q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7이고 P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Q에서 오른쪽 점에서 P 왼쪽 점을 빼주면 바로 그 길이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는 소거가 되고 루트 17 두 개를 더하면요. 나중에 배울 거야. 2루트 17이라는 이런 길이가 나와요. 너네 이거 더하는 거 되게 쉽거든? 알려줄게. 너네 x 더하기 x 하면 뭐가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내요? 앞에 숫자만 더하자. 개수만 더하자. 2x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3도 똑같아요. 루트 3, 루트 3은 그대로 이 문자처럼 그대로 쓰고 앞에 숫자만 더해주면 돼.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2루트 3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럼 루트 3 더하기 5루트 3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6. 더하면 안 돼. 얘는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냥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앞에 개수만 더하는 거예요. x 더하기 5x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더하면? 앞에 있는 수 더하면 6이고요.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그대로 문자 취급한다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6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덧셈하고 뺄셈하는 거 다 배울 거예요. 사칙면사, 곱셈, 나눗셈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오른쪽 점의 좌표에서 왼쪽 점의 좌표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서 찾는 유형인데 한번 봅시다. 35쪽이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35쪽에 13번 루트 19 마이너스 5에 대응하는 점이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마이너스 9 루트 19 마이너스 5가 놓일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찾는 방법. 루트 19라는 요 숫자가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무리수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아는 법을 해볼게요. 아마 지난 시간 영상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얘들아 5라는 숫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지? 5는 뭐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루트 19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니까 이걸 찾는 법을 알려줄게요. 무리수의 이제 범위 찾기. 루트 19의 범위를 찾아줄 건데 일단 루트 없이 보세요. 19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19의 앞에 뒤에 나오는 어떤 두 개의 수를 찾을 건데 이 두 개의 수는 당연히 반드시 제곱수여야 합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놈이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그럼 19 앞에 무슨 제곱이 있을 것 같아? 그치? 4의 제곱이 있겠지. 16이 있겠죠. 4의 제곱, 16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제곱수로 찾아나가는 거예요, 범위는. 그럼 19보다 큰 제곱수 뭐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거. 4의 제곱 있으니까 이 다음 거 뭐겠어, 당연히? 5의 제곱이겠지. 그럼 일단 19 범위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돼요? 제곱, 무슨 제곱과 무슨 제곱 사이에 있는지 이렇게는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냐면 각 변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야.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는 거예요. 루트를 이렇게 지붕 씌우듯이 씌워볼게. 이렇게 되거든요. 루트를 씌우면.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습니다. 근호와 제곱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죠. 이걸 이렇게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없애면 4가 되고요. 오른쪽 수는 뭐예요? 없애면 5가 돼요. 그럼 얘들아 루트 19 범위는 어떻게 돼?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내기야. 4.5쪽으로 얘기를 해. 4.5쪽. 왜냐면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니까 뭔가 뒤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걸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4.5쪽으로 표현할게요. 4.5쪽으로. 그럼 얘들아 루트 19가 4.5쪽이고 그럼 이제 너네가 이거 범위 생각해봐야 돼. 루트 19가 4.5쪽이라면 4.5쪽이라면 여기서 5를 빼면 뭐가 될 것 같아? 4.5쪽에서 5를 빼면 1.5쪽으로 봐봐. 예를 들어 4.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5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9 이렇게 되잖아. 그쵸? 마이너스 0.5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0. 얼마가 해당되는 범위가 어딘지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루트 19 마이너스 5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이 범위는? 여기 중에서 어딜까? 마이너스 0.5쩌고는? 두 번째, 그치? 2번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고 이렇게 수를 찾아내는 거를 또 해야 합니다. 너네 15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해, 이 범위 찾기.
공부했어? 왜 이렇게 잘하지? 나 누구부터 찾아야 돼? 유리수는 우리가 대략적인 범위를 아니까 루트 있는 애들 있죠? 걔네의 범위를 찾으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에서 이 루트 8이라는 요놈의 범위를 먼저 찾으라고요. 그런데 루트가 없는 상태 8에서 범위를 먼저 찾으라고 8 앞에 뒤에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 그냥 아무 숫자나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루트 씌울 거니까. 제곱인수를 찾아야 돼. 무창아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앞뒤에 제곱수를 한번 찾을게요. 그럼 8 앞에 무슨 제곱이 있을까? 8보다 작은 제곱수. 바로 앞에 있는 애 찾아야 돼요. 1의 제곱 말고 2의 제곱이 더 앞에 있지. 2의 제곱이 더 앞에 있죠. 그리고 8 다음에 8보다 큰 제곱수야. 이 중에 8이랑 제일 가까운 애를 찾으라고요. 무슨 제곱이 있어요? 3의 제곱이 있어.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이들은 다 뭐가 되냐면 그냥 제곱이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2, 루트 8,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루트 8이라는 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점 어쩌고일 거야. 이 앞에 붙어있는 요게 무조건 이 수의 앞부분이 돼요. 정수 부분. 그럼 2점 어쩌고가 돼요. 얘 2점 어쩌고야.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이라는 애는 몇 점 어쩌고일 것 같아? 2점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요. 2점 얼마에다가 1을 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점 얼마지, 그치? 그럼 얘는 1점 어쩌고일 거니까 여기 있는 A, B, C, D, E 이 영역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지? 1점 어쩌고는? 2 여기에 포함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이라는 놈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영역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5 볼게요. 이제 루트 5도 마찬가지야. 이 새끼도 무리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곱수를 찾아서 루트 씌워서 나타내줘야 돼. 범위를. 그러면 그 근호 안에 지금 5가 있고 5의 범위를 먼저 찾읍시다. 5는 무슨 제곱보다 크고 무슨 제곱보다 작아요? 그치? 2의 제곱보다 크고 3의 제곱보다 작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싹 다 루트 씌워서 나타내면 루트 5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즉 얘도 2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뭐 붙어 있어? 맨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점 어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점 어쩌고면 범위 어딜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점 얼마? A지, 그치? B 아니야. 조심하세요. B는 마이너스 1점 어쩌고겠지? 마이너스 2점 어쩌고면 얘보다 더 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의 범위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 2 마이너스 루트 2 남았어요. 얘 한번 해볼게요. 루트 2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요. 루트 2. 선생님 지금 되게 초보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나중에 암산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돼. 어딘지 바로 딱 이렇게. 그러면 2의 범위를 정하면 2는 1제곱보다 크고 2제곱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네 셋에 다 루트를 씌워서 나타내면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져요. 1점 얼마가 된다는 거지. 1점 얼마가 된다는 건데 일단 저기는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2야. 2에서 루트 2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거 세로셈으로 보면 너네가 더 쉽거든? 2에서 1점 얼마를 뺄 건데 일단 이거 뺄셈 할 때 그냥 얼마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0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내림 해주지. 뺄셈 할 때 소수 뺄셈 기억하세요. 받아내림 해주죠.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여기서 받아내림을 해주면 여기 앞부분이 0이 되고 여기는 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0점 얼마가 돼. 0점 얼마.
계산을 하면 0.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0. 얼마는 범위가 어디예요? 0. 얼마는? 이 중에서 어디예요? D. 그러면 이제 2-루트 2의 범위는 D.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범위 싹 다 나왔죠? 이제 뭐 해야 돼? 대소관계 나타내야 돼요. 세수에 대응하는 점이 있는 구간을 써준 다음에 대소관계인데 수직선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수가 커지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져요. 그럼 A가 있는 놈이 제일 작은 놈이고 D에 있는 놈이 그 다음 E에 있는 놈이 제일 큰 놈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소관계를 나타내라는 건 부등호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A에 누가 있냐면 -루트 5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놈.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쓸게요. 그 다음 D에 들어가 있는 놈이 누구냐면 2-루트 2. 그 다음 놈이고 가장 큰 놈은 2에 들어가 있는 -1 플러스 루트 8. 이렇게 해서 대소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있는 곳을 찾아준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까지 오늘 좀 해볼 건데 실수의 대소관계 할 수 있나? 아직은 안 됩니다. 덧셈뺄셈 이거 다 사칙연산 배워야지 가능해서 오늘 그냥 실수의 성질 정도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개념 정리 좀 몇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한번 줄게요. 일단 실수의 성질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개념 노트 좀 준비할까? 개념 노트 있어요, 그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럼 갖다 줄게. 이거 제곱근과 실수라고 쓴 겁니다, 일단은. 갖다 줄게요. 이거 이 메론색이 개념 노트예요. 선생님이 보통 여기다 적어주거든, 개념 정리.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죠. 네. 그 영상 수업한 거 그동안 수업한 영상 다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잘 안 되는 파트 있으면 그거 보셔도 돼요. 네. 실수의 성질인데 이제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요. 나 아까 무리수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 해봤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수직선에는 유리수 자리도 있고 무리수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질.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응한다. 걔네 각자만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야.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응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됩니다. 실수를 이렇게 수직선에 올려놓으면 이 수직선이 꽉 채워진다.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실수로로 할게요. 수직선을
완전히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 자, 채운다는 것을 이제 메운다고도 하거든. 맵다가 아니야. 어이예요. 메울 수 있다라고 해요. 실수를 이용하면 수직선을 빈틈없이 메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더 볼게요. 그렇다면 유리수라는 재료만 가지고 또는 무리수라는 재료만 가지고는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없다는 거. 왜냐면 이 수직선은 유리수 자리도 있고 무리수 자리도 있는 거라서 유리수만 갖다 놓으면 비어져 있어요. 무리수 자리가. 무리수만 갖다 놓으면 유리수가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 또는 무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입니다. 어떤 수직선 위에 두 수를 잡아요. 두 실수를 잡을게요. 이 두 실수가 있고 여기 사이에 안 그래도 돼 이거. 여기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을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실수라고 하면은 무한소수들 너네 생각해봐. 무한소수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무한소수 만들려면 진짜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5, 1010, 뭐 1101, 뭐 조금만 이제 패턴을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실수가 돼서 실수를 셀 수 없다는 거.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실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수히 많은 유리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유리수도 무리수도 무한소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실수, 유리수, 무리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실수라고 안 하고 여기서 두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주의사항. 두 수를 잡아요. 두 실수 사이에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두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맞을까 틀릴까? 무수히 많은 정수. 근데 여기 사이에 정수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루트 11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해볼게. 얘는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수인데 이 사이에 있는 놈부터 3까지 정수를 만들어내야 돼. 정수라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놈들 있지. 개수 제한되지 않겠어?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은 자 뒤에 정수가 나올 수 있다, 정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오답이 된다.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무수히 많은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냥 정수 자체는 개수가 유한개인데 어떤 두 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유한개. 그러니까 개수가 한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아까 15분 마지막에 풀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범위 찾기. 무리수 범위 찾았던 거 어떻게 찾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수 앞 뒤에 제곱수를 찾았어요. 근호 안의 수보다 큰 또는 작은 제곱수를 찾아서 범위를 나타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지. 이따 예시로 쓸게요, 그거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다 루트를 씌워서 범위를 구했어요. 아무거나 예를 들었어요. 루트 41입니다. 너네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걸 이제 뭔가 1, 2번에 쓰지 않고도 바로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돼요. 일단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가 바로 나오는 사람. 바로 안 나와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그치, 그렇게 바로 나와야지. 그치. 일단 41에 뭘 찾냐면 앞뒤에 있는 제곱수를 찾기로 했어. 그러면 41 앞에 무슨 제곱이 있냐면 36, 즉 6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 뒤에 뭐가 있어요? 7의 제곱인 49, 즉 이렇게 7의 제곱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근호 안의 수보다 작은 큰 이제 제곱수를 찾아주고, 두 번째, 다 루트 씌워서 범위를 구한다라고 했어. 루트 6의 제곱, 루트 41, 루트 7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호란 제곱 떨구고 나면은 이제 루트 41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루트 41의 범위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밑에다가 6점 얼마인 수다 이렇게 해서 무리수의 범위를 이제 소수점은 그냥 이렇게 찍찍으로 해서 표현을 했어요. 6점 얼마가 되는 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리수의 범위를 찾는 그런 유형까지 지금 해본 거고, 오늘 아마 이제 프린트 과제를 좀 줄 건데요. 이 프린트 과제에서 저 부분까지 실수의 성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의 그 범위 이거 구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해볼 건데, 대소비교 이거 니네 할 수 있나? 선생님이 이 프린트에서 대소비교하는 거 하나만 지금 문제 찾아서 해볼게요. 프린트 말고 대소비교 문제 하나만 찾아서 해줄게요. 어디 있을까? 이 책에는 왜 베이직세는 없는 것 같다? 선생님 예를 들게요. 오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쉬운 거부터. 나 이거 대소비교 할 수 있어요.
5 마이너스 루트 2랑 5 마이너스 루트 3. 5에다가 뭔가 뺐죠, 둘 다. 그러면 조금 빼야지 많이 남겠지. 그럼 더 작은 걸 뺀 게 더 큰 수가 될 거예요. 루트 2가 더 작아요? 루트 3이 더 작아요? 루트 2가 더 작잖아. 왜? 아니, 이 루트 2랑 루트 3만 보면. 아, 루트 2가 더 작죠? 그럼 똑같은 5에서 더 작은 걸 뺀 놈이 크지 않겠어?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2가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일단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할게요. 얘네 둘 다 뭘 뺐니? 같은 걸 뺐지, 이번에는. 얘는 똑같은 수에서 시작해서 다른 걸 뺐고, 이번에는 같은 걸 이렇게 뺐어요. 그럼 같은 거 뺐으니까 얘네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앞에 것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클까요? 루트 8이 클까요? 그치? 왜냐면 2는 루트 4랑 똑같으니까. 그럼 루트 8이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비교하는 요 정도 과제는 있을 겁니다. 프린트에. 그래서 이 정도 과제고요. 더 업그레이드를 한 대소관계는 우리 덧셈, 뺄셈 이런 거 다 완벽히 해야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배우도록 할게요.